이번에는 SBS에서 현재 방영하고 있는 편의점 샛별이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한국 드라마로 영어 공부하기를 시작할 때는 한 드라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중간에 꼭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왕관의 식구도 그렇고 가족끼리 왜 이래도 그렇고 너는 내 운명도 그렇고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한 드라마를 가지고 계속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드라마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이번 편은 SBS의 편의점 샛별입니다. 여기 애기 좀 부탁할게요. 늦어가지고. 이 장면은 주인공이 길을 지나가다가 하수구에 빠진 새끼 고양이를 구한 장면입니다. 약속 때문에 갈 길이 바빠서 옆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고양이를 주면서 말합니다. 애기 좀 부탁할게요. 영어로는 Can you take care of this kitten?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애기는 사람이 아니라 새끼 고양이일 테고요. 그리고 부탁한다는 표현을 했죠. 부탁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문장을 영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전을 참고해 보시면 부탁한다는 단어로는 request나 plead, beg 같은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request가 부탁하다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request는 이 상황하고는 맞지 않지요? 번역자가 선택한 take care of라는 동사구, 즉 수고가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ask a favor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드라마 상황이라면은 Can I ask a favor with this kitten? 이라고 하면은 이 고양이를 부탁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take care of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take care of라고 하면은 무엇을 돌보다, 누구누구를 돌보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고이지만 사용 범위가 넓어서 조금 더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처럼 어려운 일, 힘든 일, 더러운 일 이런 걸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Can you take care of the kitten? 이라고 했으니까 여학생들이 Yes, we'll take care of the kitten 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그 고양이를 돌보겠습니다 라고요. 물론 풀 문장을 쓰지 않고 Yes, we will 이라고 짧게 대답하겠지만 그 내용은 Yes, we'll take care of the kitten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take care of가 들어가는 표현을 보자면은 I can take care of my character를 볼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내 성격을 돌볼 수 없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뜻하는 바는 나도 내 성격을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표현으로는 He promised to take care of my tuition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미는 그가 내 학비를 내주겠다고 약속했다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의미로도 take care of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식사하고 나오면서 내가 낼게 라고 하시려면은 I can take the bill 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단순하게 I'll pay for it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표현으로는 I'll take care of it 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돌보겠다라는 뜻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것을 내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첩보 영화 같은 걸 보시면은 Can you take care of him? 이라는 대사를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너 그놈을 처리할 수 있어? 라는 뜻이지만 실제 의미하는 바는 너는 그를 죽여버릴 수 있냐?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take care of는 여러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장 같은 경우는 Can you look after this kitten?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고양이를 돌봐줄 수 있겠니? 라는 의미로요. 여기 애기 좀 부탁할게요. 늦어가지고. 고양이를 부탁하면서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I'm running late라고 했습니다. 늦었다는 표현으로는 그냥 I'm late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지요? 근데 왜 I'm running late라고 했을까요? 사실 두 개는 살짝 의미가 다릅니다.
I am late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I am running late는 아직은 늦지 않았지만 잘못하면 늦을 것 같다라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고양이를 구하는데 시간을 소비해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기 때문에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즉, I am late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포기해도 되는 상황이고 I am running late는 늦기는 했지만 서두르면 시간에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un이 나왔으니까 이 단어의 유용성도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회화를 잘 하시려면 이런 쉬운 단어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Kim runs for mayor라는 문장을 보시면은 이 문장은 직역하자면은 김 씨는 시장을 위해 뛰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한국식으로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김 씨는 시장에 출마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we run out of gas, we run out of money, we run out of food, we run out of idea 같은 표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가 들어가면 우리는 휘발유가 떨어졌다가 되고요. 머니가 들어가면 돈이 떨어졌다. 푸드가 들어가면은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we run out of idea가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어 봤지만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My nose is running 이라고 하면은 콧물이 줄줄 흐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이 표현은 캐나다에 오시려면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ou ran a red light. 이 표현은 너는 빨간불을 달렸다가 아니고 너는 빨간불에 정차하지 않고 달렸다는 뜻입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너는 신호 위반을 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Kim ran for his life. 이 표현은 조금 재미있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위해 달렸다라고 보이지만 쉽게 말하자면은 그는 죽을 똥 살 똥 달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걸음마 나 살려라 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it runs in the family. 이 표현도 간단하지만 중요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의미는 그게 그 집안의 내력이다 라는 뜻입니다. 만일 화를 잘 내는 친구가 있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냐 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변명으로 하는 말이 화 잘 내는 게 우리 집안 내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it runs in my family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경우를 보자면은 한 가족에 혈압 높은 사람이 여럿 있다면은 그 상황도 it runs in his famil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그 집 내력이라는 뜻이죠. 내가 뛰어와서 숨은 차는데 그 덕에 몸이 다 풀렸네? 니들은 대졌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여주가 친구들을 구하려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내가 뛰어와서 숨은 차는데 그 덕에 몸은 다 풀렸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번역자는 I'm out of breath because I ran, but I'm also well warmed up now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장도 한국어 대사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하자면은 이런 풀다라는 표현 때문에 꽤 애를 먹을 겁니다. 풀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untie, unwind, 아니면 relax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 상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이런 경우에 풀다는 warm-up을 쓴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한 소린가요? 이어서 여주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되졌다는 얘기지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hat means you are screwed 라고 해놨습니다. 직역하면은 그것은 너희들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던 문장 내가 뛰어와서 숨은 차는데 그 덕에 몸은 다 풀렸다라는 것이겠죠. 이 문장에서는 스크루라는 단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스크루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 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스크루 드라이버라는 연장의 스크루가 바로 이 스크루입니다. 여기 나오는 스크루는 의미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요.
여기에서 쓰이는 screw는 어떤 일을 망쳤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표현은 캐나다에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도 망했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처럼요. 예문을 보자면은 I'm screwed up 처럼 나는 완전히 망했어 라는 표현이 있고요. I screwed up my examination this time 이라고 하면은 나는 이번 시험 완전 망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she realized that she had screwed up her life 라고 하면은 그녀는 그녀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응급 닥터 헬기로 유명한 이국정 교수가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는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캐나다 사람이었다면은 I realized that I had screwed up my life up to now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완전히 망친 것 같다라는 것을 나는 느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말로 하자 말로. 네 실력 봤어. 아니, 진정한 여자는 주먹으로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여주에게 맞게 생긴 친구가 겁에 질려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자끼리는 때리는 거 아니지 라고 했습니다. It's improper for women to beat each other up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 형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영어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뭘 이걸 또 얘기하나 할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익숙치 않은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는 it is 형용사, for 사람, to 동사의 문장을 알지 못하면은 표현할 수 없는 문장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화를 낸 것은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치면은 it is 형용사, for 사람, to 동사의 문장을 모르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 말하는 게 너무 슬펐다라는 문장도 이 형태를 모르면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it is 형용사, for 사람, to 동사의 문장은 하루 이틀 날 잡으시고 죽어라고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영어 회화에 정말 엄청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화를 낸 것은 당연하다라는 문장은 it is natural for him to get angry 라고 하면 되고요. 그는 그 말하는 게 너무 슬펐다라는 문장은 it is so sad for him to say that 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은 영어에서 정말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루 이틀 시간을 내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장에서는 improper가 부당하다,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형용사입니다. 이 문장을 축자적으로 해석하면 여자끼리 때리는 것은 부당하다, 부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전치사 up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It's improper for women to beat each other 이라고 up이 없어도 의미는 같습니다. 하지만 up이 있으면 그 의미를 더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up이라는 전치사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보면 open up, 그냥 열어라 라고 하면은 open 해도 되지만 open up 하면은 확 열어라, 확실히 열어라는 뜻이 되고요. speak up도 그렇습니다. speak 하면 말하라 라는 뜻이 되지만 speak up 하면 확실히 말해라, 분명히 말해라, 확고하게 말해라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listen up. Hey everybody listen. 여러분 들으세요 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보통 Hey everybody listen u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y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라는 뜻으로요. 그 다음에 eat 하면은 그냥 먹다가 되지만 eat up 하면 완전히 먹어치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ash도 wash up 하면 완전히 세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up을 쓰면은 뭔가 강조하는 뜻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불량한 여학생이 주인공한테 몇 대 얻어맞고 얘기합니다. 말로 하자 말로 네 실력 다 봤다. Let's talk, I get it. You are good at fights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
be good at 명사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겠죠? 무엇을 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be good at 명사로도 쓰이지만 be good at 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도 많이 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할 때 I can't speak English가 무슨 정해진 표현처럼 얘기하시는데 이 경우도 I'm not good at speaking English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표현은 She is good at drawing 하면 되겠죠? 반대로 be bad at 명사도 있습니다. 무엇을 잘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았다는 의미로 I get it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진짜 많이 쓰입니다. I understan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거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캐나다 사람들은 알았다는 표현으로 I get it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러자 여주가 하는 말이 진정한 여자는 주먹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번역은 No, a real woman speaks with her fist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거의 직역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치사 with이 얼마나 다양하고 편하게 쓰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뭇으로이기 때문에 전치사 by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we go there by bus. 우리는 자동차로 거기에 간다. send it by airmail. 항공우편으로 보내라. He got hit by a truck. 그는 트럭으로 치였다.처럼 뭐뭇으로라는 의미로는 전치사 by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뭐뭇으로라는 도구의 의미를 가지면 전치사 with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The concert began with a piano solo. 그 콘서트는 피아노 독주로 시작됐다. She choked him with her bare hands. 그녀는 맨손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처럼 뭐뭐로서이지만 by가 아니고 with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with가 쓰이지 않을 것 같은데 쓰이는 경우를 보면은 I can't help Park with his homework. 처럼 동사 help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주는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전치사 with을 사용하고요. I don't feel comfortable with that.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은 캐나다 와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런 점이 불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과는 경우가 다르게 캐나다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촬영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찍어도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날 찍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이럴 때 Hey, stop it. I don't feel comfortable with that 이라고 하면 됩니다. 찍지 마세요. 나는 그게 불편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니까요. I'm the only one with the password. 이 문장은 내가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경우도 전치사 with을 잘 모르면 I'm the only one who has the password 라는 문장을 만들기 십상입니다. 이 문장은 짧아서 그렇지만 전치사 with를 잘 사용할 줄 모르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을 아주 길게 말해야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He often think with his eyes shut. 이 문장은 그는 자주 눈을 감고 생각에 빠진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런 경우도 윗 문장처럼 with를 잘 구사할 줄 모르면 이처럼 간단한 문장을 긴 문장으로 표현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대현 오빠. 오늘 같은 날 꼭 그랬어야 돼? 오늘은 뭐야? 또 강아지? 아니면 제비다리라도 고쳐줬어? 어떻게 알았어? 오늘은 그 진짜 조그마한 새끼 고양이가 아, 새끼 고양이. 하수구에 빠져있어가지고.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인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오빠는 너하고 진짜 너무 잘 맞는 거 같아. 그거 오빠 생각인 거야. 남주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에 오지랖을 떨다 늦게 나타나는 일이 자주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불만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같은 날 꼭 그랬어야 돼? Did you really have to be like this on a day like today?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어려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have to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have to는 must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왜 필요할까 하고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려 보자면은 이건 학문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 나름대로 설명이지만 must는 과거형도 없고 미래로도 쓸 수 없습니다. 미래로 하자면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를 붙여야 하는데 will, must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have to입니다. 그리고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had to가 돼야 합니다. 즉 미래형은 will have to이고 과거는 had to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 have to의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You are not for me. 이 대사도 영작이 된 문장을 봐서 그렇지 아니면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 이런 문장을 본 김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e is not for you. 그녀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지만 그녀는 너하고 안 맞는다 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It's not for me. 이것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지만 그건 내게 안 맞는다 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남주가 당황해서 말합니다. 아니야, 오빠는 진짜 너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번역은 No, I think we are great fit 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단어 fit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fit는 동사, 명사, 형용사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편리한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그닥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문장은 명사로 쓰였습니다. 잘 맞는 한 쌍이란 의미겠죠? 예문을 몇 개 보면 이렇습니다. We are not fit. 우리는 잘 맞는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고요. The dress doesn't fit me. 그 드레스는 내게 잘 맞지 않는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유의하셔야 할 것은 그 드레스는 내게 잘 맞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to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fit는 목적어를 바로 가지고 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to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the dress doesn't fit to me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꼭 the dress doesn't fit me 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the water is not fit to drink 하면은 그 물은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고요. He is good fit to this project 하면은 그는 그 프로젝트의 적임자이다 라고 명사로 쓰인 것이고요. 똑같은 의미로 He is fit for this project 하면은 그는 이 프로젝트의 적임자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위와 똑같은 문장이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이처럼 fit는 동사, 명사, 형용사로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